안녕하세요. 오투미술학원 친절한 준서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국대학교 4부를 분석할 겁니다. 일단 4부 문제는 요 금속 구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각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쪼개져 있는 삼각형들이 많이 보이는 어떠한 평면 형태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 예시는 참고 자료로 띄워줬는데,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면 폴리곤이라는 단어도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어로는 소리가 있는 공간을 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시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자, 소리가 있는 공간, 무형의 것, 청각을 시각화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면 시각 디자인에서 포스터를 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재즈 콘서트, 클래식 콘서트 등등의 음악 관련 콘서트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소리에 대한 걸 기획해서 시청각 자료로 청각을 이제 시각화해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디자인 기법인데요. 그래서 청각 기호를 시각 언어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화용지는 가로 방향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다각형, 주어진 평면 다각형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과 재질 또한 자유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과 재질이 자유롭게 되면 생각보다 소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다각형으로 잘려져서 부서져 있는 형상을 유리 조각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유리의 질감을 넣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유리가 부딪히면서, 쇠공과 유리가 부딪히면서 날 수 있는 특정 소리가 있죠. 그리고 나무판이라고 해도 나무판끼리에 부딪히는 특정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감을 바꿀 수 있다가 이 소리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된 사물은 중복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마시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외의 형상을 그리지 말라는 건데, 이따가 이제 풀이하는 것 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과연 폴리곤으로 특정 소리가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게 임의의 형상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형상을 도식화시켜서 단순화시킨 새로운 시각 전달 언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그게 좀 맹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고 평가 기준을 읽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주제 해석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표현 능력이고요. 형태 구성 능력, 화면 구성 능력, 창의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서울대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냥 서울대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아이디어 발상하는 법들을 우리가 이제 짚어보면, 일단은 소리가 있는 공간을 다른 단어로 또 바꿔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일단 사전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파가 귀청을 울리며 귀에 들리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라는 단어에서 진동이 지금 파생되어 있고,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면 그 진폭이 있죠. 그게 반복되면 어떤 파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위에서 보게 되면 파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음파를 내뿜는 몬스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음파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소리냐,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에 깨지는 소리, 빗소리, 그 다음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소리 등등의 어떤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사물과 사물 간의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을 소리로 표현하고자 함인데, 이 소리가 단순히 그림에서 사물끼리 부딪혀 있다고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소리의 시작점에서부터 무언가가 발생이 돼서 그 어떤 끝지점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부딪히는 소리에 대한 형상이 된다는 거죠. 깨지는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빗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빗소리 이렇게 딱 머리에 연상 지으면 일단 비가 오는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비가 오는 광경을 본다고 우리가 빗소리를 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어딘가에 부딪혀야 됩니다. 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
아니면 웅덩이가 고여 있는데 그 웅덩이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 그러면 웅덩이에 비가 떨어지게 되면 비가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동그란 원형의 일정한 파문이 일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제 연상시켜서 다각형으로 이제 시각화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그 다음에 뭐 동굴 등등의 우리가 소리를 쉽게 연상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형상화 시키는데, 지금 아까 문제에서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이 가지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형상적 특징을 일부 취해서 도식화 시킨 다음에 다각형 폴리곤으로 그려내면 그런 것도 소리가 있는 공간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류석이 매달려 있는 동굴의 공간에 쇠구슬이 물방울처럼 떨어지고 밑에는 석순이 자라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비유적으로 형상이 되면 어떤 그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을 그려낸 것이 아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상을 전개해 나가면서 조금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실기장에서는 금속 구슬과 금속 구슬이 부딪혀서 혹은 다각형 폴리곤을 유리의 질감이나 다른 질감으로 두어서 금속 방울로 때려서 이렇게 생기는 부딪히는 파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을 수 있을 텐데, 그거 외에도 뭐 파도 소리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동굴의 메아리 소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청각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 기관이니까 그런 귀의 형상을 다각형 폴리곤으로 은유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곧 아이디어 스케치를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더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그 단어의 전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제 발상들은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이 훈련을 해야 되고, 일단 단어로 전개하는 거는 조금만 연습해도 되는데, 이제 그 단어를 시각화하는 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그림적인 인풋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필요한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자꾸 연습하셔서 좋은 창의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